자, 백퀴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보겠습니다. 아까 용도 변경을 했지만, 앞서서 건물의 용도, 이 부분도 이제 한 문제가 재미 나올 수 있고, 주택의 구분 부분은 다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물의 쓰임새죠. 크게 보시면은 30가지가 있고요. 상세하게 세분류 보시면 800개 정도의 세분류가 있습니다. 일단 주택의 구분은 다 이제 우리가 주택부가 다 배우셨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건축부 보시면은요, 요 단독주택에 보시면 공간도 포함이 되어진다 보시고요. 공동주택에 보시면은요, 기숙사도 포함이 되어진다. 이것이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포함이 되어도 이제 건축부에서는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기숙사 이것이 일반 기숙사, 임대기숙사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죠. 그래서 밑에 잠시 보시면요. 일반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한 것이다.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공동이용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상이다. 그래서 그 실 안에 따로 주방이 있는 것이 50% 미만 되게 하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었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임원급이 살거나 또는 간부급이 사는 곳은 싱크대 있고 일반적인 뭐 대리 이하 사원들이 사는 곳은 싱크대 없다. 이런 식의 의미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형 기숙사 이것도 하나 이것이 신설되면서 이제 분리가 딱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공공 민간 임대 사업에 사용할 것이다. 임대 사업에 쓰기 위해서 임대형 기숙사 이것을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임대 목적 제공실이 20실 이상이 된다. 그러면서 공동치사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일 것이다. 이건 똑같은데, 임대 목적 제공실이 20실 이상이다. 그래서 뭐 모텔, 그죠? 제2종, 1종, 2종 건상시설이라든지 모텔 등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속에 개조해서 임대차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한 건물 속에 20개 이상은 대기하라. 이런 부분은 신설되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딴 건 다 위에는 다 설명이 되었던 사항이니까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기타 건축물의 용도가 참 많지만 몇 개 쟁점되는 사항만 분리를 해놨습니다. 해서 보시면은요, 일용품 판매 소매점 있죠. 흔히들 말하는 뭐 다이소 등을 말합니다. 근데 뭐 슈퍼마켓이다 보면 돼요. 슈퍼마켓. 근데 300평이죠. 300평.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성에 포함이 되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 300평 이상 되면 판매로 포함된다 해서 집 근처에 보시면 큰 대규모 마트 말고요. 뭐 K마트, 뭐 Y마트, J마트 해가지고 300평 정도 규모가 되는 큰 것들은 판매 시설, 안 되는 것은 왜 일종 건성에서 주거지역 근처에 보면 주택가 옆에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큰 300평이면 크죠, 그죠? 예. 보통 뭐 J마트, K마트도 200평 요 정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50평, 300평 안 되겠다 합니다. 일부러. 휴게 음식점 보이시죠? 휴게점. 그냥 뭡니까? 카페라 보시면 돼요. 카페. 우리 커피숍.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이면 일종 근생. 그 다음에 300 이상이면 2종 근생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래서 조그만 카페들은요, 뭐 집 근처에 산속에도 있지만 뭐 좀 규모 큰 카페들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고요. 일반 음식점은 항상 이 중에만 포함된다. 이거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일반 음식점. 그래서 술을 팔 수 있죠. 휴게는 술을 못 팔고요. 안마원 같은 경우는 1종입니다. 안마실소 2종이고요. 그래서 보시고 우리가 주택부 보시면 이 1종 건생은 전부 다 보시면 어딥니까? 우리 단지 내 상가에 설치된 복리가 되지만 이종 건성에 포함되는 안마시설은 제외한다. 저것도 표현드리겠습니다. 공공업무시설 파출소승입니다. 300평이 안 돼. 1종 300평 이상이다면 공공업무시설 빠진다 보면 돼요. 딴 거도 보시면 사실 시험에 나올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보이네요. 고시원, 그러니까 아까 살짝 나왔지만 고시원 하는 업종 면적이 한 그 사업장에서 500제곱미터 미만 소형 고시원이면 이종 건성입니다. 근데 500 이상이 되어지면 숙박시설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또 달단주점 보시면 달단주점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근성에 포함이 되어지지만 150 이상이면 위락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또 운수시설 편을 보시면은요, 네 가지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시설, 철도 역사 말합니다. 공항 시설, 또 항만 시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만 물류 터미널, 집 배송 시설 이것은 창고 시설에 포함이 되어지고 버스, 화물차, 차고, 주기장 등은 자동차 관련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동물원, 식물원 이것은 이제 문화 집회 시설에 포함이 되어지더라.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기타 건축법 적용 특례편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건축법 적용 대상 범위에서의 대상 적용 대상 지역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요 적용 대상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 대상 지역적인 어떤 범위를 묻는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도시 지역이 뭐죠? 도시 지역 하면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크게 보시면 도관농지에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농자 이것이 진짜 농촌입니다. 도시는 이제 인구와 산업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 건물이 많은 곳이니까 건축법을 모두 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옆에 있는 바로 이런 지역들 전부 다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많이 짓게 되는 미리 사전에 정해지는 장소입니다. 건물이 많이 앞으로 탄생이 되어집니다. 탄생이 되어지니까 지역을 불문하고 법을 적용을 미리 다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자체가 동이나 업입니다. 면이 아니고 동이나 업이네요. 그러면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또 인구가 10,000명 이상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동업 소속의 섬일 때 이 섬의 인구가 500명 이상이다 할 때는 다소 사람이 많다 해서 요 넷 중에 하나 걸리면요 건축법을 처음부터 전부 다 적용시킨다. 도시지역이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든지 또 동업이든지 또 동업 소속의 섬인데 인구 500명 이상이면 법을 적용 다 시키겠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시지역이 아니야. 즉 관농자 이 농촌 지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닙니다. 개발할 계획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도 업도 아니다. 즉 면이다 란 말입니다. 면. 그래서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행정구역의 동도업도 아닌 면 단위 지역은 진짜 시골 농촌 깡촌입니다. 깡촌에서는요 깡촌도 법 적용 대부분 다 합니다. 대부분 다예요. 그런데 요것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방이라 부르는데 도시지역도 아닌 관농자 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행정구역도 동도업도 아닌 그런 지역들은 요 대방 조항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딴 건 다 적용합니다. 이거 말고 잘 보시면 건폐율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또 용적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건물의 높이 제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이건 다 적용을 합니다. 요것만 적용 안 해요. 그래서 대지 도로 첩도 관계 시골 용촌은요 3m 이상 도로에 안 접하고 2m 1m만 붙어도 건축하게 해준다 란 말입니다. 도로 지정 변경 폐지 이게 다 뒤에 배우시는 사항들입니다. 도로 지정 변경 폐지 일대 보시면 이것은 뭐냐 도로 지정 변경 폐지 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한데 농촌에서 길 닦을 때 동의 안 받고도 길 딱 낼 수 있다 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정 차가 많아야 돼. 차가 많이 없죠. 지정하지 않는다. 또 지정 안 하니까 건축선 제한이 없다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이것도 뒤에 가면 곧 나오거든요. 60, 150, 2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에서 곧 뒤에 나옵니다. 시골 농촌은요 그런 작은 땅이 없고 기본 단위가 몇천 평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란 말입니다. 방화지구는요 불이 잘 난다가 아니고 불이 잘 나는 건물들이 모여 있어 밀집되어 있으니까 불 번지기가 쉬운 곳입니다. 건물이 확 불이 번져버려. 방화지구 내 건물 지을 때 내화고조동을 해야 되고 각종 어떤 불연지를 해야 되고 각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시골 농촌 가시면 불 날 집은 많죠. 초가집 많아. 하지만 번질 집이 없죠.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냥 방화지구 제한 적용하지 않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도 근근대방 조항은 시골 농촌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 사항은 뭐냐면 여기 다 적용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건축물 종류별로 각종 어떤 건축법 제한을 완화 요청할 게 참 많거든요. 참 많은데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 공동시설 아파트 지을 때 용적률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완화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호 이상 이게 포함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상업지역과 준주거안에서 복합주택을 짓죠. 복합주택을 짓는데 주택수가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우리가 보시면 300세대 미만 되어지고 그 주택 부분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 대비해서 90% 미만이 되어지면 건축가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예외를 배웠습니다. 근데 150도 아니고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되어지면 용적률 완화 요청해 준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여기 포함되든 전부 다 용적률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짝 봐주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지금에 몇 번 나왔었죠. 지금 당장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인형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신축해요,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데, 이 공동주택 설계 딱 보니까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쉽게 허가 신청을 딱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용적률과 높이 제한, 용이를 100분의 120%까지 완화를 할 수 있다. 다음 구조가 뭐냐라고 하니까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분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방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형태, 또 각종 어떤 마감재료 참고 등을 교체할 수 있는 형태, 즉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가 되어서 지금 신축하는 공동주택이면 신청을 한다면 용이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해서 100분의 120% 완화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를 살짝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 있다네요. 완전 다른 파트니까 다 같은 파트지만 중요한 사항이니까 모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